안녕하세요. 저는 벡터코리아의 조영기입니다. 저는 벡터코리아에서 캐노이 옵션 이더넷과 카투엑스의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캐노이 카투엑스를 이용한 주행 시나리오 개발입니다. 모쪼록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벡터사의 DSRC 솔루션인 캐노이 카투엑스를 사용하면 드라이빙 시나리오를 손쉽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무선 통신 옵션인 카투엑스는 V2X와 같은 의미이므로 혼동 없으시길 바라며 금일 진행할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진행할 목차는 첫 번째, 주행 시나리오를 제작할 수 있는 카투엑스 시나리오 에디터라는 툴의 소개. 두 번째, 주행 시나리오 개발에 대한 단계 안내 및 라이브 데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카투엑스 시나리오 에디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투엑스 시나리오 에디터는 지난 벡터 코리아 버추어 테크 윅스에서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솔루션으로 주행 시나리오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에디터는 ITS 스테이션과 주행 경로를 지도 위에 생성할 수 있는 GUI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ITS 스테이션의 위치와 속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윈도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주행 시나리오에서 ITS 스테이션의 시간별 상태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ITS 스테이션 생성 시 기본으로 주어지는 속도 어트리뷰트 이외에 브레이크, 하자드 램프 같은 특정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어트리뷰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유저 어트리뷰트들은 추후 소개해드릴 카프를 통해 V2X 메시지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시나리오 에디터를 시작 메뉴를 통해 실행할 수도 있고 캐노이 내에서도 실행할 수 있으므로 편한 방법을 이용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 에디터에서 주행 시나리오를 제작하는 데 있어 사용하는 요소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루트, 주행 경로입니다. 이 루트는 웨이포인트라는 하위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이 웨이포인트를 기준으로 주행 경로의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션, 쉽게 이야기해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테이션은 반드시 주행 경로상에 위치해야만 합니다. 어트리뷰트, 스테이션의 속도, 위치 등에 해당하는 속성 값입니다. 위치, 주행 방향, 속도 등은 툴에서 기본적으로 생산해내는 어트리뷰트이며 브레이크라던가 하자드 램프 같은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어트리뷰트를 생성해서 카프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키포인트, 어트리뷰트의 하위 요소입니다. 키포인트를 통해 어트리뷰트는 속성 값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4개의 엘리멘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은 주행 시나리오를 구성하시게 됩니다. 시나리오 에디터는 크게 5가지의 인터페이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익스플로러는 이 영역에서는 시나리오에 구현된 또는 구현할 주행 경로와 ITS 스테이션들을 계층 구조로 표시해 줍니다. 생성된 주행 경로는 계층 구조에서 첫 번째 계층에 해당되며 ITS 스테이션들은 주행 경로의 하위 요소로 구성됩니다. 프로퍼티스, 이 영역에서 유저는 선택한 주행 경로, 스테이션 등의 속성 값을 확인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맵, 지도를 표시해주는 공간이며 주행 경로와 ITS 스테이션들이 표시됩니다. 주행 경로를 지도 위에 위치시키는 것에는 지형 지물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캐노이 카투엑스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지도는 오픈 스트리트 맵이라는 서비스이며 현재 무료입니다. 지도 데이터는 온라인 다운로드가 기본 설정되어 있으나 오픈 스트리트 맵에서 제공하는 다운로드 이미지를 사용하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지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은 지역은 캐싱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표시가 됩니다. 타임라인. 타임라인 윈도우에서 주행 시나리오를 운영하는 시간이 결정됩니다. 또한 각 ITS 스테이션들의 어트리뷰트들이 표시되며 각 어트리뷰트는 주행 시나리오의 특정 시점에 키포인트를 통해 속성값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리본 메뉴. 카투엑스 시나리오 에디터와 관련된 기능들의 메뉴입니다. 이와 같이 5가지의 요소가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툴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주행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데 있어 필요한 개발 단계들의 소개와 실제 툴을 사용한 데모를 통해 어떻게 하면 주행 시나리오를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캐노이 카투엑스와 카투엑스 시나리오 에디터를 사용하여 주행 시나리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과정을 거칩니다. 1단계. 캐노이 카투엑스 통신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새로운 컨피규레이션을 생성합니다. 2단계. 네트워크 분석 시뮬레이션에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이를 캐노이에 연결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시뮬레이션에 사용할 스테이션과 메시지들이 포함됩니다. 3단계. 가상의 차량 역할을 할 네트워크 노드를 캐노이 컨피규레이션에 추가합니다. 4단계. 추가한 네트워크 노드에 데이터베이스에 정의한 스테이션을 연결합니다. 5단계. 벡터 확장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이 기능은 카풀을 사용할 때 관련 통신을 사용하기 위한 추가 API들 또는 메시지 송수신에 사용되는 DLL 파일입니다. 만약 OEM의 특정 기능을 시뮬레이션에 반영해야 한다면 벡터 확장 기능과 OEM 확장 기능을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벡터는 OEM 패키지라고 해서 OEM 사양 내의 특정 시퀀스나 동작 등을 캐노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OEM에 대해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협의가 완료된 OEM에 한하여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으며 필수 사항은 아니므로 필요하신 분들만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 OEM 패키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OEM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6단계. 주행 시나리오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노드가 CAN 또는 이더넷과 같은 다른 통신과도 연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연결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7단계. 카풀을 사용하여 V2X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8단계. 시나리오 에디터를 사용하여 주행 시나리오를 제작합니다. 9단계. 속도, 위치, 방향 이외의 V2X 시그널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카풀로 V2X 메시지를 편집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 캐노이 카2X로 주행 시나리오를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가 버거우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는 카2X 템플릿을 캐노이에 포함시켜 배포하고 있습니다. 카2X 템플릿은 1에서 7단계의 과정을 구현해 놓은 캐노이 컨피그레이션입니다. 캐노이 파일 메뉴의 샘플 컨피그레이션 항목에서 유럽, 북미, 중국향 템플릿을 선택하면 캐노이 컨피그레이션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1에서 7번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만약 템플릿에서 기본 제공하는 항목 이외에 주행 시나리오에 필요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존재한다면 해당 항목을 추가하기 위한 단계만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금일 데모는 카2X 템플릿 중 템플릿 컨피그레이션 J2735-2016을 사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A J2735-2016 어플리케이션 메시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성과 시그널을 편집하기 위한 카풀 준비가 완료된 템플릿입니다.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메시지들은 이 템플릿 안에서 다룰 수 있는 메시지들입니다. 유저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성하여 외부 ITS 스테이션과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은 사용자들이 계측 시뮬레이션 할 때 필요한 새로운 컨피그레이션을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템플릿 폴더를 원하는 위치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J2735 템플릿을 통해 기본적인 환경이 갖춰졌다면 이제부터는 주행 시나리오를 제작해서 템플릿을 통해 생성된 캐노이 컨피그레이션과 연동해야 합니다. 주행 시나리오는 앞서 설명드린 시나리오 에디터를 통해서 생성합니다. 캐노이와 시나리오 에디터를 통해 만들어낸 주행 시나리오를 결합하면
특정 지역을 이동하는 차량을 여러분들이 개발, 평가해야 하는 스테이션과 통신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어트리뷰트 이외에 메시지의 다른 부분을 편집해야 한다면 카프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처리하게 됩니다. 실제 데모를 통하여 캐노이 카투엑스의 특징과 시나리오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캐노이를 실행하여 주행 시나리오 개발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노이를 실행하면 상단 메뉴에서 파일, 샘플 컨피그레이션을 선택하시고 우측의 샘플 중 금일 사용할 템플릿 컨피그레이션 J27352016을 더블 클릭하여 열어줍니다. 템플릿을 복사해서 사용하실 분들은 템플릿이 저장된 위치로 이동하셔야 하는데 캐노이 옵션에서 해당 위치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옵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옵션 좌측 메뉴에서 제너럴을 선택한 후 파일 로케이션 항목에 로케이션 오브 유저 데이터 옆의 오픈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폴더가 하나 열리는데요. 이 폴더의 상위 폴더로 이동을 하시면 이와 같이 샘플 컨피그레이션 폴더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템플릿 폴더를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샘플 컨피그레이션 폴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카2엑스 폴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카2엑스 US의 폴더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More Examples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이처럼 V2X 템플릿이 보이시게 되고 이곳에서 금일 사용할 V2X 템플릿 J27352016 폴더를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별도의 CFG 파일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CFG 파일을 실행하시면 캐노이와 같이 템플릿이 실행되어 여러분들이 주행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캐노이 컨피그레이션이 열리게 됩니다. 템플릿으로 캐노이 컨피그레이션을 실행하셨다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캐노이가 구성이 될 텐데요. 이곳에서 셋업으로 이동을 합니다. 하단을 보시면 탭이 3개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가운데인 셋업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중앙에 시뮬레이션 셋업과 메저먼트 셋업 2개가 보이게 되는데요. 시뮬레이션 셋업은 실제 네트워크와 통신하는 구성 요소들을 구성하는 곳이고 메저먼트 셋업은 통신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분석하기 위한 도구들을 구성하는 곳입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셋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네트워크와 통신할 요소를 구성합니다. 템플릿에는 하나의 네트워크 노드가 카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며 벡터 확장 기능까지 액티베이션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노드에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컨피그레이션 항목을 선택하면 이 네트워크 노드가 DV의 어떤 스테이션과 연결되었는지, 어떠한 카플 파일에 링크되었는지, 벡터 확장 기능이 활성화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노이 카2엑스는 스테이션들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맵 윈도우가 존재하는데요. 메저먼트 셋업에서 맵 윈도우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하로 그어진 선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하여 맵 윈도우를 선택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지도창이 맵 윈도우이며 스테이션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시뮬레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셋업에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를 더블클릭하거나 툴스의 카2엑스 네트워크 익스플로러를 실행하면 현재 캐노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정의된 스테이션과 어플리케이션 메시지 목록을 보여줍니다. 이곳에서는 추가로 스테이션을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션을 펼쳐보면 어떠한 메시지를 송신할 것인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DB에 정의된 모든 메시지를 송신하게끔 구성되었으나 필요한 메시지만 송신할 수 있도록 체크하시면 됩니다. 송신할 메시지를 클릭하면 좌측 하단에 어트리뷰트의 메시지의 전송 동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send 타입을 사이클릭으로 두시고
원하는 시간을 사이클릭 타임에 정의합니다. DB의 구성을 마치셨다면 저장하고 시나리오 에디터를 실행하여 주행 시나리오를 개발하도록 합니다. 시나리오 에디터는 툴스에 카투엑스 시나리오 에디터를 클릭하면 실행됩니다. 그리고 주행 경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루트에서 New를 클릭해서 주행 경로를 생성해 줍니다. 생성된 주행 경로는 바로 편집은 하실 수 없고 New 옆에 Edit를 클릭해서 주행 경로를 편집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주행 경로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Finish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이어나갑니다. 그때 생기는 요 네모난 점들은 웨이포인트라고 하고 웨이포인트를 잡고 드래그를 하면 드래그한 방향으로 주행 경로가 변형이 됩니다. 주행 경로는 직선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곡선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웨이포인트 간격을 촘촘히 해서 곡선을 그려야 합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부분을 움직이고 싶은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채 마우스를 움직입니다. 경로가 만들어졌으면 이 경로를 주행할 스테이션을 만들어야 할 텐데요.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상단 리본 메뉴에서 스테이션에 New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행 경로에 의해 스테이션이 위치하게 되며 주행을 하기 위해 속도값을 정해 줍니다. 속도값 같은 경우에는 화면 하단에 타임라인에서 스피드 어트리뷰트의 키포인트를 사용하여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키포인트는 타임라인 내에 어느 위치든지 이동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추가 가능합니다. 현재 생성된 주행 경로를 시속 100km로 이동하는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건들 필요 없이 속도만 시속 100km로 설정합니다. 좌측에 있는 Properties에서 value 값을 100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타임라인에 있는 주황색 바를 이동하면 스테이션의 속도가 계산되어 자동으로 이동거리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세이브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저장된 파일을 캐노이에서 불러오는데 방법은 Environment 탭을 눌러서 시나리오 매니저를 실행합니다. 시나리오 매니저에서 좌측에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방금 전에 만든 시나리오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시나리오에 있는 스테이션 정보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근데 현재 이름을 보시면 회색으로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시나리오 파일 내에 존재하는 스테이션의 이름이 데이터베이스와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데이터베이스와 시나리오 파일 내의 스테이션 이름을 같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상단에 있는 오픈 시나리오 에디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에디터가 열리면서 시나리오 파일이 열리고요. 스테이션 1의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데이터베이스와 시나리오 파일 간의 매칭이 이루어져서 스테이션의 이름이 주황색으로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캐노이를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분석 도구는 트레이스 윈도우로서 스테이션이 송신하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어널라이시스 탭으로 이동해서 아까 만들어 두었던 맵 윈도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맵 윈도우에 아까 여러분들이 구현하셨던 스테이션이 주행 경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시나리오 매니저에 번개 표시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그것은 캐노이 시작 시 자동으로 시나리오 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윈도우에서 컬럼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신 뒤에 필드 추저를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이 컬럼의 추가적인 부분을 구성하실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샌더 노드를 끌어다가 놓으시면 어떠한 스테이션이 해당하는 메시지를 보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만약에 스테이션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리스트업된 스테이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뒤에 Move to를 선택하시면 해당하는 스테이션으로 지도가 이동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트리뷰트를 사용하여 카풀과 연동의 메시지를 변경해 볼 텐데요. 먼저 그 전에 캐노이를 잠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에디터를 열어보겠습니다. 비이클 스테이션에 브레이크 어트리뷰트를 추가합니다. 네임은 브레이크로 설정하고 데이터 타입은 더블과 인티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인티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인터폴레이션은 리니어와 콘스탄트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리니어 같은 경우에는 가령 처음 시작값이 100이고 그 이후에 값이 10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값은 점점 감소돼서 이 키포인트에 이르러서는 정의한 10이라고 하는 값으로 어트리뷰트 값이 설정됩니다. 따라서 이 두 키포인트 사이에 어떤 값이 정의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시간에 따라서 값이 일정합니다. 따라서 브레이크는 값을 콘스탄트로 두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트리뷰트를 사용하여 하드 브레이킹 이벤트를 발생하는 시나리오를 연출할 건데요. 먼저 시나리오에서 10초가 됐을 때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래서 10초째 키포인트를 하나 더 생성하겠습니다. 브레이크는 온 오프이므로 밟았다는 뜻의 1로 저는 두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는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으로부터 감소하여 결국에는 0이 되도록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3초간 속도가 100에서 0으로 감소가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중간에 키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스피드 값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100부터 0까지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 브레이크 연출과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10초째에 키포인트를 하나 추가해서 값을 100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속도는 100으로 10초간 유지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으로부터 속도가 점점 감소해서 결국에는 0이 되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줄어드는 동안 급정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드 브레이킹 이벤트를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어트리뷰트가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Create Car2X, V2X 이벤트를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이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네임은 Vehicle Event BSM을 선택하시고 스타트 타임은 이 이벤트 메시지 발생하는 시간을 브레이크를 밟은 시간인 10초로 설정해 두고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는 총 3초간 밟을 예정이므로 듀레이션을 일단 3초로 설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클 이벤트 플래그는 하드 브레이킹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관련된 어트리뷰트가 생성이 됩니다. 브레이크는 3초가 지난 시점에 떼게 되고
이때부터 차는 점점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동하게 되는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키포인트를 하나 더 생성합니다. 서서히 이동할 예정이므로 대충 30km 정도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시나리오 시간은 15초인데요. 그 시간은 이곳에 있는 맥스 타임에서 여러분들이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셨으면 시나리오를 저장하고 시뮬레이션 셋업에 네트워크 노드를 더블 클릭해서 카풀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코드들이 카풀을 통해 구현한 코드입니다. 카풀은 C 언어와 유사하므로 코딩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상단의 include 파일들은 어플리케이션 메시지가 구조체로 정의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체를 처리할 수 있는 API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풀로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코드 아래에 onPrettyX BSM이라고 하는 콜백 펑션은 캐노이가 BSM 메시지를 송신하기 이전에 호출되는 함수로서 이 안에서 BSM 메시지를 처리하는 로직을 구현하게 됩니다. 만약 BSM 이외에 다른 메시지를 처리하셔야 하는 분들은 include 파일의 주석을 제거하시고 이와 같이 동일한 형태로 콜백 펑션을 구현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 파일에서 브레이크 값을 읽어와 BSM에 넣어주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리어블에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시간 관계상 먼저 코드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콜백 펑션에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지금 이 화면은 BSM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메시지에 필 브레이크라고 하는 시그널에 값을 넣어주는 모습입니다. 필 브레이크는 추후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조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처리를 하였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브레이크 어트리뷰트를 읽어와서 해당하는 조건에 따라서 이 필 시그널의 값을 변경하는 조건문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파일 안에 있는 어트리뷰트를 읽어오기 위해서는 c2x get station attribute integer 64라고 하는 걸 사용해야 합니다. 이 함수는 인티저 타입의 어트리뷰트 값을 읽어오는 것으로서 첫 번째 인자는 스테이션의 이름, 두 번째 인자는 어트리뷰트의 이름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마저 로직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조건문까지는 완성이 된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캐노이가 BSM을 송신하기 전에 카풀의 값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API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 API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것은 현재 캐노이에서 송신하기 직전에 BSM 값을 읽어오는 값이고, 두 번째 있는 API는 여기서 처리한 값을 가지고 BSM에 쓰게 됩니다. 그러면 캐노이는 쓰여진 값을 토대로 외부에 송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코드 구현은 끝이 납니다.
이제 캐노이를 동작시키고 시나리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플에서 컴파일을 누른 뒤 캐노이를 시작합니다. 차량은 10초간 이동한 뒤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가 줄어들며 관련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코드를 사용하여 시그널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의도했던 대로 0으로 나오고 있고,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에는 이처럼 시그널이 변화되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드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송신할 메시지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행 시나리오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시나리오 제작에 대한 안내를 마쳤습니다. 실제 시나리오는 여기에 살을 더 많이 붙여야 하기 때문에 이 내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드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복잡해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